네, 이번 시간에도 문제는 0이다, 바보들아. 두 번째 시간. 자, 오늘날 AI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예. 여러 가지 이제 AI 시대가 가지는 문제점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지적했고요. 그 안에 사는 인간들이 느끼는 심리적 현상들, 그 다음에 사회로부터 받는 압박감, 또 진화해 가야 되는, 의식을 진화시켜 가야 된다는 강박감, 이런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짊어지고 그걸 따라가느라 허덕허덕거리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인간이 자유와 해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가. 예. 그 길에 대해서 조금 모색해 봅시다. 예. 자, 우선 나는 맨 처음 시작하는 게 이중의식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Reflective Consciousness라고 하는 이것이 호모사피엔스 현대인들의 이전의 인종들과 구분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이중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현대인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의식할 수 있게 했다. 현재를 갖다 줬다는 거예요. 현재. 현재화. 내가 지금 한 일을 시간이 지나서 저녁에 뒤로 돌아오면서 반성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반성의식은 반성의식이에요. Reflective Consciousness니까. 반성의식은 반성의식인데, 과거를 돌아보는 반성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내가 인간 안에는, 현대인 안에는 그거를 지켜보는 의식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면 어떻게 되죠?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체크가 되죠.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곧바로 알아차리죠. 알아차린 걸 수정해 갈 수 있죠. 즉각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거예요. 변화의 속도가 빠를 때, 아니면 변화의 속도가 엄청난 변화일 때, 과거에 빙하기가 이제 닥쳤을 때, 18,000에서 15,000년, 10만 년 주기로 빙하기가 한 번씩 온다고 그럽니다. 그때 현대인이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큰 변화에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때 빠른 판단과 그 다음에 대처하는 능력. 그런데 이것이 뒤따르지 못했던 다른 인종은 사라진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과거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과거. 즉, 과거의 것을 돌아봄으로써 학습을 했죠. 여기에서 지식을 얻고 지식으로부터 학습을 했단 말이죠. 네안데르탈인들이 과거 인간이라 하는 거. 오늘날 호모사피엔스 현대인들은 현재에서 바로 지식 얻고 적응해 가죠. 네안데르탈인들은 한 25만 년 동안에 그들의 사냥 도구가 변화가 없었대요. 그리고 이거는 뭐라 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냥 쓴 거예요. 그냥 있으니까 쓴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사냥 도구가 굉장히 발전이 빨랐어요. 약하기는 현대인들이 훨씬 약했어요.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들에 비해서. 그런데 이들이 살아남았던 것은 바로 현재화하는 이 의식과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는 뭐냐 하면 집단, 사회화하는 거. 이게 피할 수 없어요. 이 진화에서 하나는 사회화. 함께 하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사냥도 함께 하고 조직적으로 하고 계획적으로 하니까 낫더라. 그 다음 하나는 뭐예요? 현재화는 현재 교육 가능한 현재화 의식. 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이중의식이에요.
자,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인간은 살아남았고, 그다음 계속해서 이제 사회화,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이제 처음엔 모여만 살았지만 그게 이제 계속 이제 관계가 있고 질서가 있고 상하가 있고 복잡다단해지죠. 이거는 복잡화의 길을 걸었고, 여기에 맞게 의식이 따라가면서 의식도 점점 진화했단 말이죠. 이렇게 왔는데, 자,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그전에 이제 별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두 개가 사회화의 속도랑 의식의 진화의 속도가 서로 맞춰갔기 때문에 그 변화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과학 기술 문명이 들어서면서 특히 오늘날에 와서는 정보화 사회,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와서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데, 의식화하는 속도가 이걸 딱 의식이 진화의 속도가 사회가 진화하는 속도를 따라가 잡을 수가 없게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은, 역시 여기도 현재화했지만요, 이중의식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나를 보죠. 나를 보기는 하는데 문제는 결여져 있는 게 있어요. 이중의식의 문제와는 현재화하긴 하는데, 나를 의식은 하는데 이 의식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결여돼. 이게 결여돼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깨워서 보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내가 분필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뭔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의식하면서 동시에 의식 자체가 바로 인식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인식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보면서 지켜보면서 이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지금 의미가 담겨 있고 할 때는 내가 신이 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말을 하는데 이거 의미를 놓쳐버렸어. 뭘 하고 있는지 몰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의미 없는 의식은 말만 나가니까 여러분한테 아무 통할 게 없을 겁니다. 예. 내용이 없는 말뿐이게 되죠. 자, 여기에 이제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문명의 속도를 따라잡으려면은 의식하는 즉시 인식이 잡혀야 돼요. 이 속도를 따라가려면은 의식과 인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동시성이 일어나야 돼요. 적 하는 말 있죠. 적의 법칙, 적의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의식하는 즉시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알미 따라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 복잡다단한 과학기술의 전문성을 가진 그 지식을 파고 따라갈 수 있죠. 의식적 인식, 적의 논리로 의식과 인식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없는 거예요. 갭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의식한 것을 나중에 돌아보고 그게 그거였구나 하고 아는 것은 이미 늦다는 거예요. 지금은. 의식하는 순간 그게 뭐다 하는 거 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만 대응이 가능하니까. 대처가 가능하니까. 속도를 따라잡는 의식의 변화는 이까지 이제 진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점이에요. 이게. 의식적 인식이 이루어지는 차원을 뭐라 하냐 하면은요, 의식적 이 차원을 영의 차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 영 차원에 의식적 인식을 열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깨달음이라고 그럽니다. 깨달음. 깨달은 사람은 보면 알아요. 예. 보는 즉시 그것이 무엇이다 하는 걸 안다고요. 예. 적어도 참 진위는 확실히 구분이 돼요. 물론 공부는 필요하지만요. 그러나 그것이 참인지 거인지 영인지 아닌지가 식별이 분명해요. 예. 적극적으로 영에 대한 식별력을 가집니다.
자, 똑같이 보세요. 어둠적 빛이다. 어둠 다음에 빛이 오고 빛 다음에 어둠이 오는 게 아니고 어둠이 곧 빛이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속도감이 있게 어둠적 빛이다. 예. 또 뭐예요? 죽음적 삶이다. 이 서로 모순된 것이 하나로 통일되는 바로 이런 차원의 의식이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이거를 고차원이라 고차원. 테일러 샤르댕거 같은 경우는 이런 의식을 울트라 콘셔스니스라고 그랬어요. 울트라. 울트라 콘셔스니스라고 하는데 이게 깨달음 의식이에요. 영어로 거듭나고 영어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명성 공부해야 되는 것은 이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예요. 오늘날 세계 사람들은 앞으로 세계 사람도 그렇지만요. 하나의 직장 가지고 평생 살 수 없잖아요. 다양한 직장을 펼쳐놓고 각각의 다른 분야를 뛰어야 돼요. 학교가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저녁 되면 나와서 요즘도 뭐 그걸 하죠. 택시 운전도 하고 어디가 알바로 편의점도 가고 또 뭐 배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많아졌어요. 앞으로 세계는 몇십 개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이런 의식 없이는 도태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식은 반드시 지금 필요하고요. 이것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영이다, 이 바보들아. 라는 말이 맞죠? 예? 너 욕하는 거 아닙니다. 예. 자,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가르쳐 줍니다. 자, 이중의식에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적의 의식. 자, 이렇게 부릅시다. 깨달음의 의식이라고 하죠. 적의 의식. 이것이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전체를 하는 이 통찰력이 생기는. 문명에 잡혀 먹히지 않고 그걸 전체적으로 통찰해서 인간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과학기술 자체가 무한정 저렇게 발전하면서 치닫지는 않을 거예요. 막 수많은 사람들을 도태시키면서 끝없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종달새처럼 끝없이 그 위로만 치솟지는 않을 거예요. 이 통찰지가 있으면은 지금 하는 것이 무슨 결과를 나타낸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 수 있죠. 예견력이 생기는 거죠. 예견지.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현대인에게는요. 그건 참 묘하게도 인간이 위기에 있을 때는 항상 돌파구가 열린다는 뜻.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 문명에 의해서 소외되고 도태될수록 그들이 받는 그 압박감이 오히려 하나의 뭐랄까요? 깨달음 올라가는 하나의 에너지로 쓰인다는 거예요. 분출구. 예.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도 모르는 가운데 지금 그들 나라의 삶 자체가 영적 진화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본인은 모르고 있죠.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준비해 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할 것은 뭐냐 하면 의식을 리셋하는 거. 두 번째는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거. 이 두 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명상이라 싶어서 소개합니다. 자, 리셋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이번 시간은.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의식을 리셋을 어떻게 할까? 리셋한다는 말을 보세요. 자,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합시다. 컴퓨터를 쓰면 쓸수록 컴퓨터에 여러 가지 정보가 저장되고, 그 다음에 많은 양들을 컴퓨터가 처리할수록 속도가 느려지죠. 그러고 둔화되고. 이럴 때 우리가 하는 게 뭐죠? 컴퓨터를 리셋하는 거예요. 초기화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컴퓨터가 하다가 버그를 먹었다 하면 버그 먹기 이전 지점을 정해가지고 글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앞으로는 병을 나수는 방법도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예. 일일이 병을 상대할 필요가 없죠. 의식의 세계에서는 의식을 뒤로 물려버리면 병이 나는 시점보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지금 나타나는 병도 그냥 밀어버리는 거잖아요. 예. 자,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리셋하려면은 원래 순수 의식이 있어야 돼요. 순수 의식. 어느 것에서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은 본래 의식이 있어야 된다. 예. 자,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이 순수 의식인지를 알아야 순수 의식을 포인트를 잡고 리셋하죠. 자, 인간의 의식 행위를 보면은 색, 수, 상, 행, 식, 불교에서는 이걸 오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자체가 이제 불교의 독창적인 그건 아니지만은 그 이전부터 이미 동양 세계에서 그 이전에 인도에서도 벌써 이런 것들이 발견돼 있었지만은 석가께서 이걸 아주 잘 활용하시고 잘 소개해줬죠. 조상들이 앞선 사람들이 이미 발견하고 개발해 놓은 것은 뒤에 사람들은 이용만 하면 돼요. 이게 불교 것이라 가지고 아, 나는 기독교인인데요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네. 이걸 새롭게 발견하려고 하면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봅시다. 색하는 것은 접촉하는 거예요. 외부와 우리 의식에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면 대상과 접촉할 때 의식이 발생하는 거죠. 대상과 접촉할 때. 예. 그래서 여기는 접촉하는 대상이죠. 대상과 접촉하는데 촉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접촉하면서 의식이 발생하죠. 이때 발생하는 의식 자체가 요 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데 요게 자, 여기 밑에 씁시다. 의식 혹은 마음. 요게 순수 의식이고 순수 마음입니다. 접촉할 때 느껴지는 거. 영의 작용이 없이는 그것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영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의식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뭐가 붙냐 하면 접촉하면은 이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수라고 하죠. 감수할 때 그냥 감수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 틀에 의해서 받아들여요. 어떤 좋다, 싫다, 잘 모르겠다. 접촉에 대해서 일어나자마자 즉시 수 차원에서 좋다, 싫다 하는 판단이 들어가요. 자, 해보십시오. 판단입니다. 판단. 좋은 것에 대해서는 뭐죠? 좋은 것에도 욕구가 일어나고 싫은 것에도 욕구가 발생하죠. 좋은 것은
잡으려고 하는 욕구가, 싫은 것은 밀어내려고 하는 욕구가 다 동시에 발생합니다. 욕구가 발생하죠. 그런데 인상을 받은 것은 상으로 넘어갑니다. 상으로 넘어가서 요거는 뭐냐 하면 이미지예요. 이미지. 인상. 예. 이미지는 계속 지속력을 가집니다. 지속력을 가집니다. 우리 안에. 예. 그다음에 이 이미지가 계속되면서 그다음에 행은 뭐냐 하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굴려보는 거예요. 예. 이걸 구상한다고 그러죠. 구상. 행은 구상하는. 네. 구상을 하고 구상한 것 중에 여러 가지 구상하겠죠. 이 중에 한 가지를 실행에 옮기는 식이 발생합니다. 식은 행위를 유발하는 거죠. 식은 이 중에서 하나를 판단. 자, 보세요. 이걸 예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하는 노래 아시죠? 네, 그걸 좀 틀었으면 좋겠는데 준비가 안 돼서.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나가는 노래. 가사가 어떠냐면은 어느 산골의 소년이 그야말로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소녀를 만났어요. 그 아이의 피부는 백옥같이 희고 옷은 천사 같은 옷을 입고 있고 시골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본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소년이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아이가 보세요. 자, 촉 만났죠? 만나자 마음이 발생했죠? 의식이 발생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좋다로 받아들였죠. 좋다로 받아들이면서 욕구가 발생했죠. 같이 있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하는 욕구가 발생하면서 이 이미지가 그 아이의 뇌리에 콱 박혀가 밤낮으로 그냥 떠나지 않아요. 그 소녀의 첫 인상. 이게 첫 인상이죠. 첫 인상. 지속력을 가지고 계속 그 아이에게 마음을 빼앗겼어. 밤낮으로 눈만 뜨면 그 아이가 이미지가 느낌이 느껴지면서 계속 그 아이를 붙잡고 있죠. 지속적으로. 그러면 얘는 이제 그 아이와 더불어서 이런저런 구상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 아이와 들에 나가서 뛰어놀고 싶기도 하고, 꽃밭에 가서 꽃을, 꽃냄을 맡으면서 꽃을 이런저런 꽃도 가르쳐 주고 싶고, 자기가 아는, 모르는, 자기만 아는 비밀 장소로 데려가서 이것저것 가르쳐 주고 싶고, 냇가로 데려가서 가재도 잡아보고 싶고, 여러 구상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구상 1, 구상 2, 구상 3, 구상 4. 예, 생각하면서 골똘하게 이래 앉아가지고 그 아이만 생각하면서 이랬으면 좋겠 저랬으면 여기 행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얘가 택한 건 뭐죠? 예. 꽃모자를 만들어서 얘한테 씌워주면 어떡할까? 그것도 어떤 배경에서요? 노을이 지는 저녁 노을이 질 때 그 햇살이 그녀의 머리를 이렇게 호란 빛으로 쓰다듬을 때 그 아이에게 꽃모자를 탁 씌워주면 참 좋겠다. 그 아이가 얼마나 좋아할까라는 상상하는 순간 옳지 이거다 하고 붙들었죠. 이게 식인 거예요. 여러 가지 구상 중에 그걸 붙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꽃모자를 풀을 잘라서 보세요. 풀잎을 엮어 만들고 풀잎을 엮어 만들었죠. 예쁜 꽃도 꽂았지요. 그대 노을빛이
그대의 이마를 비출 때, 소녀의 이마를 비출 때 소녀의 머리에 씌워주고파. 이걸 씌워지. 이런 마음으로 마련해가지고는 소녀가 지나가는 그 징검다리 옆에 앉아가지고 냇가에 발을 담그고 소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오나 해도 아무리 와도 해도 기다려도 소녀는 오지 않고 결국 벌써 노을이 벌써 치고 있네. 이거 어떻게 돼요? 그 기대 참 소녀만 오면은 그 일이 벌어질 때는 그 잔뜩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고 이제는 소녀가 없는 이 꽃모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흐르는 물에 던져버려. 그래서 흐르는 냇물을 따라서 꽃모자가 흘러가는 어느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이야기하고 자, 그렇죠? 자, 이 아이가 여기 순수한 마음이 뭐냐? 그 아이의 첫 대면을 했을 때 일어났던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봤을 때 처음에 딱 느꼈을 때 그거는 놀람, 충격으로 다가와요. 놀람, 멈춤, 예? 충격으로 다가왔던 그 아이의 아이에 대한 첫 마음, 첫 인상. 이것이 순수한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만일 명상을 통해서 의식의 진화를 꿈꾼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쳐내야 될 게 있어요. 이 순수 의식 위에 올라가 있는 판단들이 있죠. 자, 구상하는 거. 이 구상, 그 다음 그 아이를 향한 생각, 첫인상에 대한 계속 지속적 생각, 요 생각과 요 구상, 요 상상이죠. 요 두 가지. 첫째, 요걸 쳐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일단 욕구부터 쳐내야겠죠. 첫째 욕구부터, 그 아이를 향한 욕구부터 치우고, 그 아이가 오늘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실망스러워 할 때 그때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욕구. 네가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욕구를 비우고, 그 다음 그 아이에 대해서 내가 가졌던 이전에 꽃모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상상력을 지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아이를 만났을 때 좋다 싫다 했던 요 판단까지 세 개 이전의 마음으로 리셋해야 돼요. 요 마음을 갖다 놓고 이걸 다 지워버려야 돼. 처음에 맞아 놀람, 멈춤, 그 다음 거기서 풍기는 거, 이 좋다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좋지만은 좋은 것을 욕심으로 가는 그걸 지우고, 이미지가 남더라도 이미지에서 생각이 번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리셋하는 겁니다. 리셋하지 않으면은 뭐가 생겨요? 엔트로피가 생긴다. 엔트로피. 에너지 썼잖아요. 그 아이에 대해서 실망한 것이 마음속에 그림자로 남게 된다. 가면 갈수록 실망에 더하고 실망 자체가 부담스럽게 되고요. 네. 이럴 때는 괜찮은데 보세요. 자, 여기서 만났다 합시다. 만나서 꽃모자를 전했어. 전했는데 이 소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소녀는 소년의 마음하고 다르거든요. 소년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외나이가 와서 꽃모자를 해가 툭 주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놀란 나머지 꽃모자를 획 던지고 가버렸다 합시다. 예를 들면 소년이 굉장히 실망스럽겠죠. 그럼 저 아이가 저 아이에 비치는 내 모습이 본인은 몰랐죠. 근데 너무나 촌스럽다는 거, 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자격지심이 들잖아요. 이러면 이제 뭐예요? 이게 그림자가 남잖아요. 이 자격지심의 그림자가 마음속에 파고든단 말이에요. 예?
리셋 안 하면은 이게 계속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 마음에다가, 마음이 처음에 있는데, 여기 있는 자격지심이란 마음, 이것이 결과로 들어오면은 이게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 어디 갔냐? 아, 여기 있구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예. 마음이 멍들어 버린 거죠. 그럼 다음은 이 학생은 다음에 이 소녀를 만날 때 이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기심이 든 마음부터. 그러면 될 리가 있나 이게. 일이 자꾸 꼬이지. 더 점점 갈수록 처음에는 파란색인데 그다음 뭐예요? 검은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 번만 하면 암흑이 되죠.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가슴은 타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예. 이러니까 이걸 자꾸 지워줘야 되는 거예요. 지워서 처음의 마음은 돌려놔야 돼요. 처음의 마음으로 리셋 시켜가지고 이래야 다음날 또 용기를 얻어가지고 또 꽃모자를 만들든지 뭐 꽃잎을 엮어서 반지를 만들든지 또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지치지 않고 시도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리셋하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알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대 이 기술 문명 속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여기서 느껴지는 놀람, 이건 뭐예요? 너무 어렵거든. 너무 난해야 안 돼. 그럼에도 쫓아가야 돼. 좋다가 여기는 싫다죠. 이걸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싫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지배하겠어요? 여기서 도태되면 큰일 난다 하는 불안, 강박, 두려움, 이런 것이 지배해요. 이런 것이 지배하면서 계속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일 잘못될 경우는 어떻게 하지? 실지 가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지? 가정 같은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지? 애들 학원도 못 보내고 뭘 먹고 살지? 뭘 어떻게 하지? 하는 온갖 어두운 미래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기에 식은 뭐예요? 해결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없다. 이 놀란 마음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시커먼 거죠. 이 검은색이 없어서 못 칠하겠지만은, 어지러워요, 이렇게. 현대인들의 마음 출발 자체가 이렇다고요. 이런 마음에 일이 될 리가 있나요? 안 돼요. 무슨 일이라도 안 돼. 이것을 리셋 시켜야 된다. 리셋. 처음으로 돌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하루의 일은 하루로 족하다. 하루 고생은 하루로 족하다. 그러니까 하루에 돌아서면 집에 가서는 자기 의식을 리셋하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이거 하고 자야 돼요. 그래야 내일 아침에 새롭게 에너지를 얻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볼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잠도 못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이 어둡고 암울하고 그런 인상을 가지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이런 어두운 삶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의식을 리셋하기에 대해서 조금 비유를 들어 설명했고 하는 방법이 어떤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중심 세우기, 마음의 중심 세우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